반갑습니다. 책과 생각의 생각입니다. 제가 빨간 머리인데 키다리 아저씨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편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빨간 머리엔을 읽은 독자분들은 이 키다리 아저씨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뭐 둘의 비슷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인물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디도 같이 좋아하는 걸 많이 봐요. 또 엄청 다른데 뭐 공통점도 있죠. 뭐 둘 다 발랄하고 뭐 씩씩하게 살아간다. 근데 그 정도 나머지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알아볼 부분은요, 상상력에 대한 겁니다. 둘 다 이 상상력을 중시하거든요. 이 상상력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상력에 대한 접근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앤은 이 지붕 위를 걷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요. 7주 동안은 이 꼼짝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축복합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상상력까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게 상상력이 있어서 다행이죠.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 후 앤은 지루한 7주 동안 수도 없이 자신의 상상력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키다리 아저씨도요, 도입부부터 주디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를 밝히는데요. 주디도 상상력을 중시합니다. 상상력은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해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누구에게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상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게 해주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정도 있고 이해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은 어린 시절부터 키워줘야 해요. 하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는 상상력에 싹만 보여도 즉시 짓밟아버리곤 했어요. 고아원에 대한 감정 표현이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아무튼 주디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이 빨간머리 앤에서는요, 이 상상력에 대해서 찬사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앤은 자신의 친구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잖아.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단 우리가 올바르게만 한다면 말이야. 선생님께 유령의 숲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건 상상력을 잘못 발휘한 거래. 앤과 다이애나는 한 지역을 유령의 숲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 상상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상상력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상상력이 통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요리에는 상상력이 필요 없어. 원칙대로만 해야 하는 걸. 요리는 상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죠. 재료와 요리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떨까요? 지붕은 매우 높았고 마룻대를 걷는 데는 상상력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앤은 아찔했다. 앤이 지붕 위를 걷는 장면인데요. 그때도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상상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 상상력에 대해서는 키다리 아저씨보다 빨간머리 앤이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네요. 주디의 이름은 제루샤 에벗입니다. 주디라는 이름은 본인이 지은 애칭이에요. 앤 셜리는
앤의 본명이 맞고요. 그런데 주디와 앤은 둘 다 자기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진짜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었으면 해서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앤은 너무 멋없는 이름이에요. 굳이 앤이라고 부르시겠다면 제발 끝에 이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세요. 훨씬 품위 있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앤의 이름 뒤에는 이가 붙게 됩니다. 리팻 원장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고르시죠. 그리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따옵니다. 제 이름은 묘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름이 싫었어요. 주디란 이름은 괜찮은 편이지만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은 온 가족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아무런 근심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파란 눈의 소녀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이래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상상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앤은 자신을 코델리아라고 상상하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 자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디는 주디라는 이름이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상상력을 발휘할 생각이 없나 보죠? 이름과 관련해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탄절에 주디를 초대했었던 그 줄리아 펜들턴, 제가 말씀드렸었죠. 1편에서 주디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줄리아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 뭐냐고 물은 거죠. 주디는 급해서 아무 성이나 갑자기 갖다 댑니다. 그런데 그 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몽고메리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를 쓴 웹스터가 빨간 머리 앤을 쓴 몽고메리를 의식한 걸까요? 서로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작품은 4년 후에 나온 거잖아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아시죠? 이 마크 트웨인과 진 웹스터, 이 키다리 아저씨를 쓴 진 웹스터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웹스터의 어머니가 마크 트웨인의 조카였고요. 웹스터의 아버지는 마크 트웨인의 출판 동업자였습니다. 밀접한 관계죠?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은 웹스터랑 더 가깝잖아요. 그 몽고메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앤 셜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야. 주디가 아니라 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래요. 이 얘기를 키다리 아저씨가 나온 다음에 한 건지 그 전에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빨간 머리 앤이 나오고 4년 후에 키다리 아저씨가 나왔잖아요. 앤은 농사를 지으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입양이 됐는데요. 주디는 부유한 가문의 후원을 받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죠. 앤도 후속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부자와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서민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앤.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주디. 이 둘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먼저 앤이 매튜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투표를 하실 거예요, 매슈 아저씨? 보수당. 매슈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은 매튜에겐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앤은 결심했다는 듯 말했다. 그럼 저도 보수당 편이에요. 이번엔 주디 차례입니다. 줄리아의 어머니는 저비 도련님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사회주의자래요.
머리를 기르고 붉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래요. 펜들턴 가문은 대대로 영국 국교회의 신자였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괴상한 사상에 물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나요? 아저씨, 저도 사회주의자가 될 생각인데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주의는 파괴적인 무정부주의와는 달라요. 저는 무산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정치에 관해서는 순전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또한 작가의 의도겠죠. 이 부분도 비교가 돼서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앤과 주디는 종교를 대하는 모습도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니, 앤? 하나님은 영혼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그 안에 지혜와 힘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있어요. 뭔가 알기는 아는구나. 그걸 어디서 배웠지? 고아원의 주일학교에서요. 교리문답서를 모두 외우게 했거든요. 저는 그걸 좋아했어요. 거기엔 멋진 단어들이 많거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참 장엄하지 않아요? 마치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꼭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마릴라의 질문에 장로교의 교리문답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멋지다고 말하죠. 주디는 어떨까요? 샘플씨 부부와는 종교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먼 옛날의 조상들로부터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융통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서 어떠한 하나님도 물려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바라는 대로 저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의 하나님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이에요. 게다가 유머 감각까지 갖추셨죠. 주디는 앤과 달리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앤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종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어요. 전 항상 종교는 약간 우울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앨런 부인의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앨런 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남자였다면 목사가 되려고 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올바른다면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번엔 주디가 말합니다. 저는 샘플씨 부부를 정말 좋아해요. 그분들은 청교도의 교리보다도 더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두 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앤은 앨런 부인 같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고 올바른 신학은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주디는 샘플씨 부부를 좋아하지만 청교도 교리를 따르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정확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대하는 앤과 주디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퀸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그 창가에 앉아있던 이후로 앤의 시야는 좁아졌다. 하지만 앤은 자기 발 앞에 놓인 길이 좁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이 필 것이란 걸 알았다. 성실한 노력과 값진 포부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은 앤의 것이 될 테고 그 어떤 것도 앤의 천부적인 상상력과 꿈속의 이상세계를 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세상은 공평하도다. 작품 속에서 앤의 중요한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앤은 그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길에는 언제든지 모퉁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반짝거리죠. 여기서는 주디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인생이란 능숙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하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일 제가 그 게임에서 지더라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웃어버릴 거예요. 또 이기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튼 저는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저씨, 앞으로도 줄리아가 명주 양말을 신어도 벽에서 지네가 떨어져도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디도 이번에는 불평 없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무리로서 괜찮나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 만화 영화로 먼저 만났었던 빨간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였는데요. 원작을 읽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너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엄청 많은데 이거 엄청 줄인 거예요, 이거. 그래도 짧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앤과 주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누가 더 좋으세요? 저는 둘 중에서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책과 생각의 생강이었습니다. 안녕.